코스피가 7,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주식을 사야 하나? 아니면 너무 늦은 것 아닐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수가 오르는 것과 내가 돈을 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은 시장이 최고점에 가까워질수록 더 큰 실수를 반복합니다. 남들이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뒤늦게 따라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히 지수가 몇 포인트까지 오르느냐가 중요한 시기가 아닙니다. 어떤 업종에 돈이 이동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코스피 7,000 시대에도 흔들림이 예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 변화와 함께 어떤 업종이 주목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휴 기간 동안 글로벌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휴장이었지만 미국 증시는 정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긴장했던 이유는 미국 시장이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보다 차분했습니다. 나스닥은 큰 폭의 상승도 하락도 없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유가도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시장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이 주목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국채 금리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7%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수치는 결코 가볍게 볼 수준이 아닙니다. 과거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시기에도 비슷한 금리 수준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납니다. 소비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할인율도 높아집니다. 결국 주식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의 핵심 변수는 기업 실적보다 금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경제는 위험한 상태일까요?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최근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폭발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용지표가 다소 약하게 나왔지만 시장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휴가철 영향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기 때문입니다. 소매업 관련 지표도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는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침체 공포보다는 견조한 성장 흐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좋다고 주식이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면 시장은 또 다른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정된 잭슨홀 미팅이 중요합니다. 연준 인사들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국내 시장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코스피는 7,000포인트를 잠시 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안착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7,000이라는 숫자를 단순한 숫자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심리적 저항선입니다. 과거에도 많은 매매가 이루어졌던 구간입니다. 그만큼 매물이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한 번에 돌파하기보다 흔들리는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과거 유동성이 넘치던 시절에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시장을 강하게 밀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시중 자금은 과거보다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시장도 계단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 오르고 하루 쉬고 다시 오르는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많아집니다.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수급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 상승의 상당 부분은 외국인 매수가 이끌었습니다. 수조원 규모의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럴까요? 시장 전문가들은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본 금리입니다. 최근 일본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투자자들은 일본의 낮은 금리를 활용해 투자 자금을 운용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금리가 올라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금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던 자금 일부가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수가 다소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만약 그렇다면 누가 시장을 움직일까요? 바로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시장주도 세력이 바뀌면 강한 업종도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여기서 실수합니다. 지난주 가장 많이 오른 종목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은 순환매 장세입니다. 돈이 한 곳에 계속 머물지 않습니다. 반도체가 오르면 다른 업종이 쉽니다. 자동차가 오르면 또 다른 업종이 움직입니다. 이런 흐름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많이 오른 종목보다 아직 덜 오른 종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번 주 주목하는 업종이 바로 조선입니다. 조선업은 글로벌 수주 증가와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기 성장 스토리가 살아있습니다. 방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각국이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방산 산업은 관심을 받습니다. 전력기기 업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력망 투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장비 수요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력기기 기업들이 꾸준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끝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AI 시대의 핵심 산업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번 주처럼 지수가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업종이 더 좋은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을 보는 시야가 넓어져야 합니다. 특정 종목만 바라보는 투자자는 결국 시장 변화에 뒤처질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이미 오른 자산을 좋아합니다. 뉴스에 많이 나오는 종목을 사고 싶어 합니다. 남들이 수익 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큰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행동합니다.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기 전에 움직입니다. 남들이 관심을 두지 않을 때 공부합니다. 기회는 대부분 조용할 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지수 숫자에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7,000포인트 돌파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자금의 이동 방향입니다. 둘째, 외국인 수급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번 주는 개인과 기관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순환매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주 강했던 업종만 바라보지 말고 쉬어갔던 업종도 점검해야 합니다. 넷째, 조선과 방산, 전력기기 업종을 관심 종목 리스트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금리 흐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금리와 일본 금리는 앞으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사면 오르는 장세가 아닙니다. 어떤 업종을 선택하느냐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실력 차이도 더욱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흥분보다 냉정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뉴스에 휘둘리기보다 자금 흐름을 살펴야 합니다. 남들이 환호할 때 위험을 보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기회를 찾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 시장은 7,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림 속에서 새로운 기회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결국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 어떤 업종을 가장 주목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깊이 있는 경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